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정숙한 아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결혼 7년 차. 남편은 변호사였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우린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완벽한 결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 익숙함은 지루함이 되었고 애정은 의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후배이자 우리 회사의 새로운 팀장으로 온 한재욱을 만났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 첫 만남부터 나를 스캔하듯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잊히지 않았다. 선배님 부인이시죠? 네. 우리 남편이랑 친하시다면서요. 그렇죠. 대학 시절부터 쭉 봤어요. 그의 눈빛은 정중한 듯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우연처럼 마주치는 퇴근길, 복도에서 스치는 손끝, 그리고 눈빛.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 시선이 자극적이었다. 남편이 더 이상 내게 주지 않는 묘한 흥분과 떨림을 불러일으켰다. 선배님, 오늘 회식 가시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밤.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일부러 남편과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남편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외로우세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도발적인 표정. 아닌데요? 아닌데 표정은 왜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조차 몰랐던 내 안의 결핍이 들킨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한 아내였지만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깨워버린 남자는 따로 있었다. 재욱은 나의 비밀을 알았다.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지, 어떤 시선과 어떤 방식이 나를 가장 강렬하게 무너뜨리는지. 그는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나를 길들여갔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이 들킨다면,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무너졌다. 아니, 무너지는 척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그였지만 사실은 내가 원한 거였다. 재욱은 능숙했다.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나를 시험했다. 나를 유혹하는 쪽은 그였지만 결국 선을 넘은 건 나였다.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표정이 이미 대답이었다. 그날 밤 호텔방. 나는 거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귀에 속삭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은 솔직했다.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나는 결국 욕망을 선택한 여자였다. 그렇게 매번 흔들리고 부서졌다. 아니, 부서지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더 깊이 빠져들었다. 문제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였다. 최근 들어 남편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요즘 왜 그래?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묻자 남편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그냥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서.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우리 예전처럼 한번 해볼까? 그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다. 오랫동안 나를 욕망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요즘 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나는 남편과 처음으로 오래도록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편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며칠 후 내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 마이너스 오늘 밤에도 그 남자 만날 거야.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남편이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재욱을 만나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의심인지, 어쩌면 그냥 던져본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밤에도 그 남자 만날 거야.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 담긴 문장. 숨을 삼키며 핸드폰을 꽉 쥐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아니, 미쳤어.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그러다 문자를 보냈다. 마이너스 무슨 말이야? 최대한 태연한 척. 모르는 척. 남편의 반응을 떠보자.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다. 평소처럼 식사를 했고 평소처럼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평소 같지 않았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다. 어쩌면 일부러 태어난 척하는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남편이 물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냥 회의하고 업무 정리하고. 누구랑? 그 순간 손에 힘이 빠질 뻔했다. 누구랑? 이건 그냥 던진 질문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뭐, 팀원들이랑 같이 있었지. 남편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남편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이 내 폰을 본 걸까? 아니면 나를 미행한 걸까? 아니면 재욱과 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가 남편에게 말을 한 걸까? 온갖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다. 마이너스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재욱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데?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깨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분명 잠든 줄 알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눈빛으로. 누군데?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런데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나를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 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가슴 쪽으로 감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해야만 했다. 회사 팀원. 이 밤에 그냥 업무 이야기. 내가 내뱉는 말들이 스스로도 어색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아니, 어쩌면 아직 확신은 없는 걸 수도 있다. 단순한 의심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도 수상했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한번 볼 수 있어? 미쳤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왜? 그냥.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는지 궁금해서.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핸드폰을 넘겨주면 끝이었다. 모든 게 밝혀질 거다. 나는 남편의 눈을 피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라니까. 그럼 보여줘.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재욱이 보낸 메시지였다. 남편이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이 핸드폰 화면을 향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남편이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핸드폰을 감쌌다.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태연하지도 않았다. 그냥 팀원이랑 연락한 거라면서. 그럼 보여줘봐.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핸드폰을 넘겨주고 모든 걸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나는 침착한 척하며 핸드폰을 쥐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아니, 확신하는 거야. 숨이 막혔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에 다정한 그가 아니었다.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내가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고치던 순간부터 남편이 나를 천천히 노려봤다. 거울 속 내 표정을 보고 싶어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뭐? 나는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내가 거울을 보면서 웃던 날부터 알았어.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알 수 없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욕실에서 나올 때, 화장할 때, 심지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일 때도 넌 항상 거울을 보고 있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정확했다. 그건 재욱을 만나고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그와 함께한 후 나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그때 알았어. 남편이 말했다. 너한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거짓말. 아니, 그럴 리 없어. 그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확신했어. 그리고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제는 증거도 있어.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내 눈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거기엔 내 사진이 있었다. 내가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사진.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눈을 반쯤 감고 열기에 젖어 있는 내 얼굴. 그 사진을 찍은 건 어떻게?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웃었다. 궁금해. 내가 저렇게 있는 동안 누군가가 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이건 뭐지? 남편이 나를 미행한 거야? 아니면 호텔방에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한 거야?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겨우 입을 뗐다. 당신이 이걸 어디서 구했어? 남편이 천천히 핸드폰을 돌려가며 사진을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각도도 다르고 조명도 달랐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은 거였다. 대답해.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 애인이 보내줬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뭐? 재욱이 보내줬다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재욱이? 말도 안 돼.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다정했다. 나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남편에게 이런 걸 보냈다고?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한번 들어볼래? 뭘? 남편이 핸드폰을 눌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선배님, 당신 부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배욱의 목소리였다. 이거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나는 절규했다.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구나. 좋았어. 뭐? 그 남자랑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당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남편이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는 숨이 막혀왔다. 남편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걸 다 퍼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직접 내 취향을 맞춰줄 수도 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의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은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직접 내 취향을 맞춰줄 수도 있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차갑고 낯설었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왜 이런 걸? 남편은 비웃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 너만 몰랐을 뿐이야. 나는 내가 변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그가 내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아? 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가볍게 몸을 피하며 피식 웃었다. 안 줘. 이제 이건 내 손에 있어.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이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다는 건 곧 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게 세상에 퍼진다면 나는 끝장이다. 남편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속일 수는 있었겠지. 근데 내가 한참 착각한 게 있어. 나는 겨우 입술을 달싹였다. 뭐? 남편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똑같았다는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무슨? 나는 숨을 삼키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여유롭게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나도 그냥 있었을 것 같아. 나도 너 몰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 그 순간 뭔가가 확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속삭였다. 누구야? 남편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같은 짓을 했다는 거야.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아니면 지금 나를 가지고 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나는 필사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야. 날 속이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턱을 잡았다. 거짓말 같아.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가웠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게임이었다. 누가 먼저 들키느냐, 누가 먼저 무너뜨리느냐, 누가 먼저 상대를 끝까지 망가뜨리느냐의 싸움. 그리고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 남편이 내 핸드폰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첫 번째. 그가 손가락을 하나 접었다. 이 사진들, 영상들. 내가 다 퍼뜨린다.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두 번째. 그가 손가락을 하나 더 접었다. 너, 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대신 그가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댔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널 망가뜨려 줄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는 없어.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있지.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에 그대로 무너졌다. 세 번째. 이제부터 내가 널 감시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나는 남편의 손 안에 갇혀버렸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통제했다. 내 핸드폰, 내 일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었다. 출근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시선.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마이너스 지금 어디야? 마이너스 누구랑 있어? 마이너스 왜 답이 늦어?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니,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과 다시 함께하는 밤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 갔다. 그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다. 이전에 나는 자유로웠다. 몰래 하는 짜릿한 쾌락 속에서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길들여지고 있었다. 재욱은 사라졌다. 그는 내가 연락을 끊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것도 너무 쉽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원한다고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떠나간다는 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다. 그 녀석 다른 여자 만나더라. 나는 손에 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너랑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자 꼬시더라고. 호텔에서, 거울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거짓말.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실이었다. 재욱에게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처럼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다녔을 뿐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들로. 나는 바보처럼 속았던 거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결국 모든 걸 포기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남편의 말에 순응했다. 나는 남편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표정을 짓는 내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내게 속삭였다. 넌 이제 내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